고작 소화불량 때문에 두 나라가 엄청 싸움을 해야 했다고요? 고작이라니요. 이 고작 때문에 두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사진 한 장을 통해 우선 맛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 벌어진 중일 전쟁 당시의 모습입니다. 무려 8년간에 걸쳐가지고 양쪽에서 정말 3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중일 전쟁이 되겠는데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력한 한 가지 설이 뭐냐면 병사 한 명이 소화불량에 걸리면서 시작이 됐다. 베이징 서남부에 1937년 7월에 루거우차오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전 협의 없이 실탄을 사용해요. 더더군다나 야간 군사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 10시 40분경에 일본군이 철수하려고 하는데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즉각 일본군이 병사들을 집결해서 점호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제대로 있는지. 그런데 이등병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군의 공격으로 이등병이 아마 목숨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군의 선제 공격으로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20분 후에 돌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탈이 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상급 부대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전쟁이 격발됐다. 여기 한 사람의 이 소화불량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전쟁의 포화로 뒤흔들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중국군과의 대치 중이라는 긴박한 상황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지금 내 뱃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게 더 급한 상황이었지 않나 싶은데 소화만 잘했더라도 이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김성희 씨 어때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저는 사실 그 이등병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제가 엄청난 그 소화불량 환자였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게 배가 꼬여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 소화불량은 전쟁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도 해요. 이 많은 전쟁에서 군사들이 총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과 설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846년에 발발한 멕시코 전쟁만 보더라도 이 미국인 한 명이 전투로 사망했을 때 무려 7명은 병으로 죽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대부분이 바로 소화불량으로 인한 설사병 때문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환경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했고 이 불량한 위생 상태와 불규칙한 식습관,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이런 불량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불량에 걸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니 소화불량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그러면 소화를 못하면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화불량이 걸렸을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은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사고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1859년 그는 생물학계를 뒤흔들 엄청난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책은 종의 기원입니다. 찰스 다윈.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5년간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관찰을 했고 그는 인류에게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사고의 전환점을 처음으로 안겨주었던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다윈의 삶은 그의 업적처럼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는 평생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가 남긴 수많은 편지들을 살펴보면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건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다윈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약 40여 년간 이 만성 피로, 복통, 메스꺼움, 구토, 두통, 불면증, 분해염, 종기, 불안, 우울증까지 어,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증상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요. 다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질병들을 좀 치료할 목적으로 뭐 식이요법, 온천, 약물, 수면 등 온갖 치료법을 찾아내고 동원했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었다라고 하네요. 결국 이 장 질환이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이 때문에 그가 사망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찰스 다윈이 소화불량과 만성 장질환을 겪지만 않았더라도 인류 발전에 더 크게 기여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 약사님, 이 소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소화라는 글자를 보면요. 소, 녹이고 잘게 부순다라는 의미이고요. 화는 삭혀서 소멸시켜 새로운 생기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소화라는 게 이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소화불량이 생기면요. 이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막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뭐 트림과 함께 음식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답답함, 심지어 속쓰림과 복통까지 동반이 됩니다. 소화불량을 겪었던 김성희 씨도 공감이 좀 가시나요?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진짜 임신한 여자 마냥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또 너무 또 예민하다거나 뭐 그러면 또 막 설사를 한다거나 이제 변비에 시달리는 건 기본이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누굴 만나서 밥을 먹는다 이런다는 것도 좀 즐겁다기보다는 이제 불편한 적이 많았죠.